자, 봐봐. 삼각함수 활용이거든. 첫 번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지금 봐보면 어디가 주어진 거지? 1번은 각 A가 세타라고 주어지고 A, B가 길이가 A라고 주어졌을 때 BC의 길이를 구하려는 거야. A가 길이고 BC하고 AC를 뭘 이용해서? 세타를 이용해서.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치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AB 길이분의 BC 길이니까, 그치? BC는 어떻게 돼? A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세타가 AB분의 AC니까 AC 길이는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이거 어디서 했냐? 중3 때 이미 한 거야. 그리고 고3 때까지, 고3에서 미적분이나 여기까지 나가면, 미적분까지 나가면 저 내용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길이 활용은 항상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자, 두 번째 상황은 BC가 주어져 있고,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가 AB분의 BC잖니? 근데 BC가 얼마인가요? A인 거잖아. 그래서 AB는 사인 세타분의 A가 되겠죠. 맞습니까? 중간에 연산과정 생략했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탄젠 세타가 AC 길이분의 BC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AC는 탄젠 세타분의 A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AC가 주어졌을 때 AB는 코사인 세타분의 A입니다. BC는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예요. 자, 2번 삼각형 넓이의 공식을 쓰세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통 항상 하는 거거든. 4가지 설명하고 1가지는 헤론의 공식이야. 헤론의 공식은 네이버에서 찾아왔고 내일 검사 맡아. 그리고 첫 번째 높이를 결정하는 거죠. A에서 BC에다 수선의 발을 그으면 높이가 되고, 높이는 세 종류가 나와요. 삼각형에서 B에서 AC에 그어도, C에서 AB에 수선을 그어도 높이가 되지.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게 중3 때 했거든. 저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위에서 한 거야. 2분의 1의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가 되죠. 관장하겠군요. 방금 했습니다. 사인 B는 C분의 H거든요. 방금 전에 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3번과 4번은 2번을 다른 표현으로 고쳐. 그러니까 왜 4개 중에 한 가지로 고치냐면, 사실 1, 2, 3, 4번은 같은 식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거든. 저 H를 사인과 C로 표현하는 것처럼. 한 4번은 이따가 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워야 할 수 있어서 3, 4번은 거기 하고 마저 할 거예요. 3번 넓이 공식. 평소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S는 높이가 B 곱하기 H고, 근데 저 H가 뭐야? A 곱하기 사인 세타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넓이도 어떻게 됩니까? 자,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지? 아니? 그래서 저 두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뭐가 돼? 평사가 되죠.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A가 되고, 요 각이 얼마야?
세타가 되겠지. 전체 넓이는 지금 저 큰 평선 넓이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내가 찾는 사각형은 그거의 반절인 거야.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5번 사인 법칙입니다. 삼각형이 원에 내접해요. 이걸 A, B, C라고 합시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한 꼭지점이랑 만나는 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자, B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다른 원이랑 만나면 이렇게 이어. 그러면 여기를 A'이라고 하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죠.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죠.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서 sin A'은 뭐분의 뭐? 2R분의 BC겠지. 따라오나? 이거 직각이잖아. BC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통은 꼭지점의 소문자로 길이를 표현하죠. 이해 가겠니?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sin A랑 같겠죠. sin A가 2R분의 A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sin B는 2R분의 B인가요? sin C는 2R분의 C가 되겠죠. 그럼 2R과 sin A, 2R과 sin B, 2R과 sin C, H를 양변을 곱해주고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고 이게 뭐와 같아? 2R과 같습니다. 따라오겠어? 네.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 세 현의 길이비가 삼각형에 내접할 때 저게 세 현의 길이비지. 현은 호하고 중심각하고 부채꼴 넓이하고 원주각 4개는 정비례해요. 원주각이 2배 되면 호의 길이 2배 되고 중심각 2배 되고 부채꼴 넓이도 2배 됩니다. 근데 현은 정비례하는 게 없었죠. 현의 길이는 삼각형인 경우에 사인 값이랑 대각의 사인 값이랑 정비례합니다. 이거 지금 비례식인 거 알아야 됩니다. 가비엘이었죠. 유리식에서 했던 얘기야.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럼 어디다 쓰겠는가? 어디다 쓸까? 저기서 보면 이 식에서 보면 3개 중에 4개 중에 3개 알고 하나 미주로 가면 되잖아. 요 식에서 3개 중에 2개 알고 하나가 미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해가겠니? 자, 코사인 제1법칙은 사실은 교과서에서 빠졌어. 근데 1법칙을 알아야 될 이유는 코사인 제2법칙을 써먹기 위해서예요. 직각으로 내려볼게요. 이변이 C고 이변이 B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저기 H라고 하고 BH를 뭘 이용해서 각 B하고 C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C 곱하기 코사인 B입니다. CH는 B 곱하기 코사인 C죠. 그래서 전체 길이 A는 C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C야. B는 어떻게 되겠어? A 곱하기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A고 C는 어떻게 될까? B 곱하기 코사인 A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7번 코사인 J 법칙은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B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라면 저 코사인 제1법칙의 각각의 변에 좌변의 값들을 곱할 거야. 그러면 A 제곱은 AC 코사인 B 더하기 AB 코사인 C고요. B 제곱은 AB 코사인 C 더하기 AC 코사인 A고요. C 제곱은 BC 코사인 A 더하기 AC 코사인 B거든요. CB가 되는 거네요. CB인데 잘못 쓴 게 하나 있네. 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빼고 얘도 뺄 거야.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될 거고, 맞습니까? 뺐으니까 얘랑 지워지겠네. 얘랑 지워지겠네. 그럼 좌변에 뭐 남아?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나오겠지. 그러면 A 제곱은 어떻게 돼?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가 나올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변의 길이는 이를 구할 때는 뭘 알아야 된다? 다른 두 변과 길이와 B인각의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알면 코사인 값이 나올 텐데, 사인 값 또는 코사인 값을 알면 한 변의 길이가 구해진다라는 얘기지. 이 코사인 제곱칙의 의미입니다. 8번 코사인 제곱칙의 변형인데, 아까도 했지만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잖아. 이걸 코사인 A에 대해 정리하자. 코사인을 이항하고 이거 이항해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나와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나누기 2BC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아까 넓이로 돌아가서, 얘가 사인 법칙에 따르면 사인 B는 어떻게 돼? 2R분의 B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S는 4R분의 ABC가 되겠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해 가겠니? 그러면 A는 사인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돼? 2R 곱하기 사인 A죠. C는요 2R 곱하기 사인 C죠. 그럼 여기 A하고 C가 고쳐지니까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2 하나 약분되고, 그쵸? 2분의 사인 A. 2분의 1 곱하기 A는 뭐로? 2R 곱하기 사인 A로, 아니면 2R 곱하기 사인 C로, 마지막에 사인 B가 있었지. 사인만 남기고 싶은 거야. 길이만 남기거나 사인만 남기거나. 그래서 4번에서 S는 어떻게 돼?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되겠죠. 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이해 가겠습니까? 자, 9번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그리고 외워와야 돼. 9번까지 했을 때 삼각형 넓이가 내심에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내점은 반지름을, 그 대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내점은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AD하고 AF 길이가 같고요. BD하고 BE의 길이가 같고, CE하고 CF 길이가 같을 거야. 예간이 여기까지고 10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한 응용이거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끝났어. 9번까지가.
외워야 될 내용이고 그 응용에서 10번, 11번, 12번은 의미고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될 건가? 13번은 14번은 응용에 대한 얘기야. 이해가겠냐? 여기까지.